네, 날코딩 제 7강입니다. 이번에는 함수를 배울 거예요. 함수를.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7강에서는 함수를 다루는데 우리가 직전까지 포인터, 배열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물론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이 뒤로 가면 갈수록 하겠지만 일단 함수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여러분들은 안 써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 써봤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외운다, 문법을 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나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사의 오형식 외웠다고 해서 바로 회화 됩니까? 독해 돼요? 안 되죠. 프로그램 개발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기술들, 규칙, 문법들을 다 배웠다고 해가지고 바로 코딩할 수 있고 내가 개발할 수 있으면 뭐 아무나 빌 게이츠 되고 아무나 스티븐 잡스 됐던 거예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거, 이 직전에 왔던 포인터도 얘 주소를 왜 다려? 되게 복잡하다. 배열이라는 걸 도대체 왜 써야 되지? 왜 써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배열을 쓰는 거고 C 언어의 기능적 특징인 주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주로 썼으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배운다고 쳤을 때는 더럽게 어렵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프로그래밍의 어떤 코딩의 개념이 점점 생기고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디버깅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내가 저거 함수를 이용해야겠구나. 이 상황에서 배열을 이용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와서 이제 이쪽 저쪽 레고 퍼즐 맞추듯이 이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함수 개념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념은 제가 이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함수의 규칙과 이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함수 응용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일단 함수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념은 일단 뭐냐?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별도의 기술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 우리가 뭐 집에서 흔히 쓰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엄마 밥 줘!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뭔가 들려오겠죠. 엄마가 집에 있다고 치면은 밥 해줄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야, 돈 줄 테니까 나가서 사 먹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엄마가 요거 과자랑 돈 줄 테니까 이거 과자는 지금 먹고 돈은 이따 뭐 어차피 햄버거 2개 사갖고 오면서 엄마 커피 먹어야 되니까 커피 한 잔 갖고 오고 이렇게 이런 형태. 자, 이게 뭘까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엄마 밥 줘. 엄마 지금 잔다. 그죠? 돌아온 게 없어. 이런 형태예요. 엄마 자체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 밥 줘라는 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엄마 밥 줘. 그러니까 이 함수라는 거는 뭔가 동작, 어떤 결과값, 돌아오는 값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기능이라고 해요. 펑션.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내가 별도의 이름을 주어서 이거는 어떤 형태다. 내가 뭐 값을 계산한다. 값을 돌려받는다. 뭔가 화면에 보여만 준다. 뭐 이런 형태 네 가지 형태를 정해놓고서 매크로처럼 편하게 호출해서 쓰는 이런 형태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배우고요. 이걸 응용해서 쓰는 거는 한참 뒤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자마자 응용이 안 돼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권도 발차기 배웠다고 해서 어디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어디 대회 나가서 1등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함수나 이 직전에 배웠던 포인터나 배열이나 이런 문법들은 배운 다음에 하나의 경험치가 쌓여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프린트f, 스케레프, 사이즈오프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함수의 형태는 정해져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형태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무슨 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데요? 바로 요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네? 당장에 우리가 시언어만 보더라도 뭐가 있어요? 함수가 있잖아요. 어디에요?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가 드디어 요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메인 함수. 이름이 있고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이 형태가 있으면요. 이건 함수예요, 무조건. 그래서 메인도 어 C 언어 책이 됐든 이제 자바가 됐든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다 보게 되면은 함수, 메인 메소드 막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우린 여기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 메인도 결국 함수였다.
우리가 컴파일을 실행했을 때, 즉 F12를 눌러서 얘가 런이 동작해서 내려오면은 얘가 호출된 거예요. 마치 엄마 밥 줘라고 했을 때 얘가 리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수행하고선 리턴 0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엄마 밥 줘 하면 엄마가 밥을 줘서 밥 다 먹었으면 밥그릇 갖고 와 하면은 그래 밥 먹는 행동에 대해서 다 끝난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바로 함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럼 printf 뭐예요? 화면에 우리 컴퓨터 컴파일해서 그 콘솔 창 화면에다 띄우라 이거예요. 그죠? 뭐 간단하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printf에서 여기다가 엄마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역슬래시 n에서 이거 막아버리고 세미콜론에서 이거 동작시키면 어떻게 돼요? 동작시키면은 화면에 엄마 밥 좀 주세요 출력하고 끝나죠. 이게 다예요. 즉 얘는 요 printf라는 건 이 가로 안에 우리 저 다시 처음 생각해봐요. 가로 안에 뭐예요? 저 안에는 서식형 대입 형태의 문자열을 분석해서 화면에 뿌려주고 끝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기능이란 소리예요. 스크래프도 뭐예요? %d 서식에 맞춰가지고 변수의 값을 대입한다.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 사이즈 오브 뭐예요? 그 사이즈 오브 안에 들어가는 변수나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은 뭐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 바이트의 크기를 정수로 돌려보낸다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규칙과 기술이 기능으로서 동작하는 거예요. 자, 함수 사용법. 자, 사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언어에서는. 자,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일을 해요. 엄마 밥 주세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형태. 첫 번째 형태는요. 이름을 제가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볼게요. 호출과 정의가 있어요. 함수는 내가 이미지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라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호출. 자, 테스트라는 걸 이렇게 호출해서 얘가 엄마 밥주가 동작하고 싶어요. 정의를 이 밑에다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정의는 바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요? 네, 드디어 우리는 탈출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void 테스트 가로 열고 닫고 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엄마 밥 좀 주세요라는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이 원리를 볼게요. 자, 이것까지 띄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짠, 아이고 어디 갔어? 실행 체스가 사라졌네. 다시 여기 이렇게 놓고서 이 화면을 한번 분석해서 보자 이거예요. 음? 함수도 어렵죠. 예. 근데 점차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순서를 볼게요. 우리가 F12를 누르면 얘가 인크루드 시키고 메인 함수를 찾아서 딱 내려갔더니 호출을 딱 만나요. 그럼 얘는 이 함수의 정의를 찾아가요. 뿅 하고 가서 보이드네? 리턴 값이 없는 형태네? 테스트 이름 맞지? 가서 중괄호 열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출력해요. 여기다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여기 뒤로 돌아와서 다시 내려왔더니 아무것도 없네. 리턴 0을 만나서 얘는 뿅 이제 이걸 호출한 원천적인 대로 돌아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느낌이 오죠.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면서 어떤 느낌이 와요? 바로 이 메인도 이것도 별도로 호출이 돼가지고 동작되는 하나의 함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는 얘 왜 이렇게 됐을까요? C 언어 자체가요, 이 함수 덩어리들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규칙이 있어야 될 거냐. 예? 자,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란 몸이 뭐 팔로 움직인다, 다리로 걷는다, 뭐 입으로 먹는다 이렇게 있어도 몸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통, 그죠? 입이 붙어 있고, 팔이 붙어 있고, 발이 붙어 있고, 다리가 붙어 있고, 그죠? 몸통이 뭐예요? 바로 메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언어를 만들 때 규칙으로 메인이라는 몸통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수를 통해서 동작이 되고 구현이 되고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메인으로 하자. 메인은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실행하면은 동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라는 규칙에 정해진 다음에 바로 이 C 언어라는 언어가 개발이 된 거죠.
자, 이 C 언어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와 지금까지 컴퓨터의 언어, 프로그래밍의 발전을 도왔죠. 그러면 다른 이 후속 뒤로 나오는 언어들 어떻게 됐어요?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HTML이나. 그럼 걔네들도 뭔가 메인에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의 어떤 이 구조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적인 문법을 이해하고 응용을 할 수 있고 이러면 다른 언어로 가기가 쉽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태생 자체가 C 언어로 된 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완벽하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은 호환성이나 문제점이 있죠. 지금 포인트 안 써도 되니까. 하지만 저 당시에는 저 컴퓨터 환경에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언어예요. 예? A 언어, B 언어, Z 언어 막 해서 국제 표준으로 왜 C 언어가 채택이 됐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이거를 선택을 했겠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C 언어의 규칙을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쨌든 C 언어 기술로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개발 분야, C++이 됐든 C샵이 됐든 바로 파이썬이 됐든 어떤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운동 하나만 했으면은 다른 운동 좀 배우기 쉽다는 거 기초 체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편하게 호출과 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본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 뭘까요? 자, 프로토타입 선언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책마다 달라요. 책에서 이게 정석으로 먼저 설명이 나오고요. 이게 약식으로 나와요. 제가 첫 번째 호출 정의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쓰고 싶잖아. 편하게. 야, 호출하고 정의하고. 그죠? 얼마나 편해.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정석으로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문 열고 후딱 들어가서 짐 풀고서 쉬고 싶은데 문 열 때 우리 집이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신발장에서 신발을 털고선 이제 짐을 이렇게 내려놓고 신발을 고스란히 벗은 다음에 나가가지고 옷을 벗고 옷을 걸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어떤 정석이 있잖아요. 정석. 근데 그게 다 귀찮다. 일단 뭐 내 집인데 뭐 그죠? 일단 뭐 후딱 들어가서 신발 벗어 제끼고 가서 쉬고 싶다. 그런 비정석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생략이 가능해서 그래요. 지금 동작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정석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식이라고 했죠. 두 번째 방식은 뭐냐? 프로토타입을 위에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드 테스트 요거를 쓰겠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선언 보이드 형태로 함수 선언 이런 거예요. 보이드가 뭐예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똑같이 동작이 돼요. 그죠? 차이는 없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규모가 클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해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이렇게 어차피 함수는 메인 함수 바깥쪽에서 이렇게 정의가 돼서 쓰이는데 이렇게 이 밑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각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 중괄호 열고 닫고는 이렇게 묶어져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묶어서 또 관리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편하다는 답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숟가락으로 밥 퍼먹는 거 알려주는데 숟가락으로 스프를 먹든 반찬을 먹든 케이크를 먹든 커피를 마시든 숟가락으로. 그 여러분들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자유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유도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되고 팀워크 프로젝트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이 프로토타입 선언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해놓는 게 좀 편하긴 하죠. 안 그러면은 이 본 소스에서 설명을 봐야 되고 정의를 찾아가서 또 어떻게 여기 설명을 붙일 수도 있지만 이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나불나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 없이 첫 번째 형태로 해서 이걸 쓰되 이 정의에다가 여기다가 주석을 진짜 기가 막히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어, 이 뭐, 뭐라고 할까요? 업데이트 날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2024년 4년 뭐 4월 며칠 땡땡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여기다가는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밥 주세요 호출 뭐 형태 그래서 보이드 뭐 전달값 파라메타 이렇게 해서 뭐 없음 뭐 혹은 뭐 나중에 뭐 인수 두 개 전달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닫아놓으면 나중에 이 테스트라는 함수는
이게 내가 언제 여기다 추가를 했고, 기능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돼. 이걸까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책에 이렇게 설명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 나온 것도 못 봤고, 이거 실무에서 이렇게 개발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으로 하는 거는 상단에다가 이제 선언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함수는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네 가지 규칙만 알면 함수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전달값이 있냐 없냐, 리턴 값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를 내가 소스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나오죠. 좀 전에 보이드가 뭐예요? 여기 써 있죠. 중요 포인트 단어 제가 써놨습니다. 보이드, 리턴 값이 없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내가 호출을 해서 뭐가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리턴 값을 가지고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냐 없냐, 그거를 이 void라는 키워드를 함수명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표현합니다. 호출할 때는 상관없고요. 정의 부분하고 프로토타입에서 앞부분에다가 void를 넣었다는 거는 리턴 값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메인 함수에 보면은 항상 리턴 0이 있죠. 이거 좀 뒤에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전달값. 전달값도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그 안에 값을 넣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엄마 밥 주세요라는 걸 호출할 때 엄마 내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 햄버거 재료 하나를 사왔으니 이걸 가지고 밥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엄마한테 전달해 준 거야. 그럼 엄마가 그걸 가지고선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엄마가 예를 들면은 야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줄 테니 엄마한테 커피 좀 두 잔 사다 줘. 그래서 리턴 값을 요구할 수 있대. 어떤 그런 이제 상호 뭔가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하는 형태에다가 탑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나눠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것만 이해를 잘 한다고 치면은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메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메인 함수는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요. 이 녀석은 어, 리턴 값이 있고 전달 값이 없는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리턴 값이 있고 전달값이 없는 이 세 번째 형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메인 함수가 지금 속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메인 함수가 왜 저렇게 쓰여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외워도 돼요. 하지만 태생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알고 있어야겠죠. 메인은 사실 리턴 값이 없이 이렇게 완전 생으로 해서 쓰였었어요.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가요. 돌려볼까요? 실행하면은 짠. 어? 아니 그럼 앞에 인트 빼고 리턴형도 빼도 되는데 그거 왜 넣어요? 귀찮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어러 초기에는 뭐 옛날 책들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책이 나와요. 야, 함수인데 함수 규칙 맞춰야 되지 않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래? 그럼 얘 전달값도 없고 리턴값도 없으니까 보이드 넣자. 그렇게 했어요. 잘 들어가요.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했습니다. 잘 들어가죠. 그런데 야, 근데 이거 리턴 값이 없다고 치기에는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떤 특정 테스트 구간에서 오류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메인은 수학적인 계산, 그러니까 시연하는 수학적인 계산 용도로 태생이 그렇다 보니까 리턴을 해서 0으로 돌려보내서 종료를 시키자 해서 리턴 0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물론 전달값을 뭔가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넣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전달값을 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배열 형태로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어요. 아규먼트로. 근데 어쨌든 요게 가장 안전적이다 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메인 함수의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트 메인으로 해서 리턴 0으로 종료하는 형태로 기본 틀을 딱 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아봐야 될까요? 그죠? 첫 번째는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싹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리턴 값이 없고 전달 값이 없는 형태. 자, 이거 뭘까요? 자, 요 형태로 쓴다고 치면은 봅시다. 자, 함수는 내가 정의를 여기다 만들 수가 있어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보이드를 쓴 거고요. 이름은 제가 펑시라고 할게요. 펑시. 펑시는 전달 값도 없으니까 이런 기본 형태를 딱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얘 돌리면 실행될까요? 당연히 되죠. 에러 없어요. 그럼 얘를 호출하면은 이렇게 짠 이렇게 호출했어요. 얘는 당연히 에러 없으니까 잘 돌아갑니다. 단지 아무나 동작이 안 될 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할게요. 첫 번째 형태. 첫 번째 형태 이렇게 해서 좀 정리 좀 하면서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별표 붙여가지고 별표 슬래시 이거는 뭐예요? 이제 어떤 구간을 주석 처리할 때 슬래시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주석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왜? 여기다 부연 설명을 쓰려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예요. 그러면 잠깐 볼게요. 이렇게 해서 EX 철수야 밥 먹고 와. 밥 먹고 좀 그렇고 놀다 와 이렇게 했어요. 이 형태 할게요. 자, 그러면 얘의 동작은 printf에서 철수야 놀다 와 이렇게 했어요. 자,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철수야 놀다 와 이렇게 그죠? 이게 보다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형태예요. 리턴 값도 없고 전달 값도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펑션 2를 만들어 볼게요. 펑션 2. 자, 제가 PPT에다 써놓은 거는 이제 전달값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 전달값을 먼저 등장시켜서 만들어 볼게요. 전달값이란 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 철수야 10,000원 줄 테니 햄버거 사 먹어. 햄버거로 할까요? 그냥 뭐 과자 사 먹어.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건 전달값이 있어요. 전달값이 있는 형태. 이렇게 했어요. 저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PPT에서는 전달값이 먼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자, 전달값을 어디 넣느냐? 바로 요 괄호 안에 넣는 거예요. 이거 안에다 넣는 거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프린트F, 스캔F 이 안에다 뭔가 넣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뭘까요? 10,000원 이렇게. 자, 그럼 펑션 2는 어디 있어요? 일단 복사를 해서 펑션 2를 만들게요. 펑션 2가 이제 여기다 만들게요. 그냥 펑션 2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요. 보기 편하니까. 자, 얘는 전달을 받아야 돼요. 자, 얘가 호출을 할 때 뿅 하고 날라와서 여기에서 받아줘야 돼요. 어떤 거를 전달되는 데이터의 타입으로. 그래서 인트 변수명 아무나 써도 돼요. 네, 뭐니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함수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얘는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뿅 내려오면서 펑션 1은 실행이 돼요.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 수행하고선 다시 돌아가서 내려왔더니 펑션 2를 호출하래요. 그럼 얘가 뿅 올 때 이 10,000원을 가지고 갑니다. 뿅 가서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서 받아줘요. 이게 핵심 포인트죠. 받아줄 때 이 데이터 타입이 지금 정수잖아요. 정수면 정수형 변수란 게 만들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money라는 거에 10,000원이 이 값이 들어가면서 생성이 돼요. 이 money의 변수는 여기 안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이 안에서. 이 괄호 안에서는 이 money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 값이 10,000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엄마가 준 퍼센트 D1으로 과자 사 먹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콤마 넣어가지고 머니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영향력 호출이 돼서 10,000원이 와서 10,000원이 여기에서 퍼센트 D로
대입이 돼서 이 한 줄이 출력이 된다는 거지. 즉 어떻게 돼요? 이게 출력되고 이게 출력되는 거예요. 10,000원이 찍혀서. 잘 보이나 볼게요. 자, 실행. 짠. 보이죠? 10,000원. 이렇게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저게 왜요? 왜긴 왜요? C 언어에서 왜 만들었겠어요? 왜? 개발할 때 뭔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잘 만들기 편하게 하게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형태 볼게요. 세 번째 형태는 짠. 자, 세 번째 형태는 오히려 전달값이 없고 리턴값이 있는 형태예요. 드디어 리턴값이 있네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철수야. 너 보고 뭔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들어올 때 택배 2개 가져다 줘. 철수야. 들어올 때 택배 2개 가져다 줘. 그렇게 써요. 자,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 펑션 3는 전달값이 없잖아요, 그죠? 지워버리면 되고. 근데 얘가 뭔가 값이 있어. 예? 뭐가 있어? 철수 3를 볼게요. 얘는 전달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리턴값이 있는데 리턴값 뭔가 돌아와요. 리턴되는 게 뭐예요? 택배 2개. 값이에요. 값. 다른 게 아니라 택배라는 그게 아니라 택배 값 개수. 여기가 인트로배라는 거예요. 2니까 2. 숫자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2개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엄마 택배 2개 가져왔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여기다가 리턴 2를 하는 거예요. 호출된 곳으로 값이 돌아감. 그럼 얘가 호출이 돼서 뿅 돌아왔죠. 얘 자체가 2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int cnt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얘가 먼저 호출이 돼서 값이 돌아와서 여기에 전향이 되고 우린 cnt를 찍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 직접 찍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택 받아온 택배 개수는 퍼센트 t개 역슬래시 n개 역시 여기다가 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cnt 카운트 줄여서 cnt라고 그냥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실행해 보면 짠 보이죠? 엄마 택배 2개 가져왔어. 얘가 먼저 수출됐고요. 돌아와서 얘가 여기가 2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가 들어가서 이 개수가 여기에 뿅 하고 들어간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택배가 돌아온 개수에서요. 펑션 3를 여기다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 자체가 내가 2라고 했잖아요. 돌아온 값이니까 값 덩어리지. 힘들게 이게 함수라고 보지 말고요. 이게 돌아온 이게 숫자 2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이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응용 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뭐가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펑션 3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네 번째. 헷갈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본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응용해서 보게 되면은 그때 어,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을 좀 줄게요. 네 번째 형태는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자, 이거 어떻게 적을까요? 자, 철수야. 2만 원 줄 테니 커피 커피 3잔만 사다 줘.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전달되는 값을 두 개를 넣어볼게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원래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펑션 4예요. 자, 2만 원인데 2만 원하고 커피 세 잔을 하지 말고 6천 원짜리 커피 사고 잔돈 너 가져. 이렇게 써요. 이게 좀 편하겠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2만 원과 6천 원 두 개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사서 세 잔 가져다 주고 이렇게 좀 길지만 강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볼게요. 펑션 4는 어떻게 될까? 일단 첫 번째는 이거를 2만 원과 6천 원 두 개가 날아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인트 머니라고 한 개 만들 거고요. 인트 프라이스라고 해서 만들게요. 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엄마가 준 퍼센트 D1으로 커피 값 퍼센트 D짜리 사가야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머니와 프라이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리턴은 뭐가 될까요? 리턴은 어 이렇게 도 돼요. 머니 나누기 프라이스 이렇게 써요. 개수 이렇게 계산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잔도는 어떻게 될까요? 잔도는 여기다가 그럼 되죠. 어, 잔도는 퍼센트 D1이 남았네. 이렇게. 자, 퍼센트 D1은 머니 나누기 어, 이렇게 할까요? 머니 빼기 프라이스 곱하기 3? 그죠? 그러면은 되겠죠?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렇게 연산을 뒤 섞어가지고 그냥 강제로 어떻게 설명하려니까 힘드네요. 그죠? 이렇게 될까요? 자, 실행해볼까? 실행하면 되지. 자, 일단은 실행하면 여기서 처리가 돼야 돼요. 뭐 리턴돼서 처리 아직 안 했지만 잠깐만. 계산이 여기 지금 중괄호 관계 빠졌네. 이렇게 실행. 복잡해요.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엄마가 2만 원 줬고 6천 원짜리 사가야지 이거 잘 받아 처리가 됐고요. 여기서 2천 원 남은 거 계산 처리가 된 거 보여요. 그럼 이제 이게 돌아간 거 봐야겠죠? 이게 뿅 돌아와서 여기다가 인트 코피 CNT면 이렇게 여기다가 쓸게요. 엄마가 받은 커피 수는 커피 CNT 요걸 찍어보면 검증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짠, 그죠? 직접적으로 사문을 리터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연산을 해서 값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검증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게 다예요. 이 네 가지 형태만 알고 있으면요. 자바,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대부분,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도 다 쓰여요. 이거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조금 추가된다던가 뭔가 약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통용돼서 개념이 똑같이 통한다는 소리예요. 전달값, 리턴값,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함수에 대해서 자바에서는 메소드로 불리죠.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쉽죠. 개념을 먼저 이해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콜 바이 밸류하고 레퍼런스 이거는 응용이거든요. 실습으로 함수 응용. 이 세 가지는 함수 두 번째
7-2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